하오늘 뉴스에 다시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오늘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중국의 도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SNS에서 극도로 악의적인 영상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일본인이 일본 국내에서 올린 전혀 무관한 SNS 영상을 무단으로 가져다 쓰고 그 위에 사실과 다른 자막을 조작해 붙이는 것입니다. 영상 속에는 춤추는 일본인, 어떤 시설의 직원, 아이돌 영상 등이 나오는데 어느 것 하나 오키나와나 중국과는 전혀 관계없는 장면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런 자막을 붙입니다. 이걸 편집이라고 부르기엔 과분하고 현실은 대충 끼워 맞춘 허술한 더빙 콩트에 더 가깝습니다. 류큐를 빨리 돌려받았으면 좋겠다. 류큐는 중국의 영토다. 이건 완전한 날조입니다. 다시 말해 일본인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듯이 꾸며낸 노골적인 여론 조작, 전형적인 인지전입니다. 그런데 하는 짓이란 게 남의 영상을 훔쳐쓰고 자막을 마음대로 바꿔 끼우는 너무 미숙하고 조잡한 수법입니다. 솔직히 말해 이건 진지한 국가가 할 만한 수준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이야기를 만들 거라면 최소한 한국 드라마 대본처럼 앞뒤가 맞게라도 해야 하는데 그걸 기대하는 쪽이 무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관방장관의 발언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키나와는 우리나라의 영토이며 그 점에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쓸데없는 말싸움도 없고 감정적인 맞받아치기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굳이 코멘트할 필요도 없다고까지 잘라 말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올바른 대응입니다. 상대가 깔아놓은 판에 올라서는 순간 그대로 상대의 의도대로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도발하고 일본을 논쟁으로 끌어들이고 마치 쟁점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 합니다. 그 목표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쟁점 따위는 없고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는 사실이라고 단호히 못 박았습니다. 과장된 리액션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응수입니다. 드라마틱한 반응은 결국 상대의 조회수만 올려줄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이 단순히 무시하고 끝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국제사회가 정확한 이해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차분하게 바깥을 향해 사실을 발신하겠다는 자세를 드러냈습니다. 소란을 피우지 않습니다. 낚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에 근거해 담담히 부정합니다. 이는 외교와 안보에서 모범 답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요? 날조와 사칭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리 없습니다. 결국 이번 일련의 소동에서 두드러진 것은 어느 쪽이 더 성숙한가, 어느 쪽이 더 유치한가, 어느 쪽이 사실 위에 서 있는가, 그 차이가 매우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오키나와는 일본의 영토입니다. 이는 의심의 여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일본은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고 상대가 바라는 방식으로 정면 토론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쪽의 서툰 인지전과 다른 한쪽에 침착하고 노련한 일본 정부 대응이 선명하게 대비된 사례였습니다. 중국은 초조함이 너무 드러납니다. 대만과 관련된 발언이 전곡을 찔러 그들이 강하게 반응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분명히 부정한 점은 평가할 만합니다. 상대는 이런 선전물을 계속 흘릴 것이고 국가 차원에서 제때 부정하지 않으면 거짓말이 인식 속에서 사실처럼 굳어지기 쉽습니다. 게다가 비용도 적게 들고 국내에서는 법적 구속이 투명하게 작동하는 환경도 아니니 너무 편해서 남용하기 쉬운 데다 마치 손에 익어버린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 즉 가짜 영상으로 자국민을 세뇌하는 모습을 세계 앞에서 계속 드러낸다면 결국 세계로부터 외면받고 고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은 꾸준히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중국이 늘 하던 방식이라 해도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부는 단호하고 당당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일본 아이돌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날조 자막을 붙이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소속사도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국가와 관련 주체들이 함께 영상의 무단 사용은 엄격히 금지된다는 메시지를 세계에 분명히 발신해야 합니다. 남의 노력을 자막으로 훔쳐 자기 도구로 쓰는 것은 공개적인 절도나 다름없고 그마저도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명백한 정보전입니다. 오키나와는 일본의 영토이며 이를 흐릴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정부는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중국에는 거짓말도 계속하면 진실이 된다는 식의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방식이 있다는 말이 있어 특히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걸 알고도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우호를 최우선으로 말하는 건 순진함을 넘어 위험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앞의 이익만 보면 장기적으로 국가를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방위력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도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국이라는 인식입니다. 대만 다음은 오키나와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위기의 시기가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한 강대국이 스스로 각본을 쓰고 스스로 사면초가로 몰려가는 모양새라면 솔직히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불을 붙여놓고 연기가 난다고 외치는 건 너무 낡은 수법입니다. 방식은 여전히 더럽습니다. 반일을 이용해 국내의 불만을 빼내려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 통하겠느냐는 말도 나옵니다. 오키나와 주민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장난하냐? 우리는 일본인이다. 이런 느낌일 겁니다. 그저 괴롭힘일 뿐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런 행위를 반기고 있다면 평화로운 세계는 오기 어렵습니다. 세계가 자신들에게 하는 말을 비틀어 해석해 되받아치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일본은 정확한 정보를 꾸준히 발신하면서 대만은 중국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나가야 합니다. 중국이 오키나와를 자국 영토라고 퍼뜨리는 정보 발신은 분명 정보전의 한 부분입니다. 일본은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차분하게 국제사회에 사실을 발신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대외적 영향을 자각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단호한 태도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묵하거나 지켜보기만 하면 오해를 낳고 상대에게 파고들 틈을 줄 수 있습니다. 정보전에서는 전략적 발신 능력이 국익을 지키는 핵심 열쇠입니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와 패권주의 국가 사이에는 전제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객관적 사실과 패권적 사고에서 말하는 객관적 사실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기면 승자가 역사를 고친다는 식의 사고가 깔려 있고 사건 이후에 2차적 사실을 어떻게 해석할지조차 힘이 센 쪽이 정한다는 발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 결과 끝없이 날조할 수 있고 불리한 것은 지워버릴 수 있다는 관념이 생깁니다. 이런 점이 대화가 자꾸 어긋나는 원인입니다. 전제가 어긋났는데도 자신감만은 끝까지 과하게 꽉 차 있는 모습이 아이러니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상대와 협의하고 교섭하려면 대등한 관계가 필수라는 주장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확실히 이길 수 없으면 대화 자체가 의미 없다는 논리로 끌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별 분야의 비교든 동맹의 비교든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힘이 없으면 중국이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견해는 중국이 자국민의 일본 여행 금지에 그치지 말고 일본 부동산 투자까지 원칙적으로 제한하거나 귀속 논의를 금지하는 식으로 입장을 통일한다면 그 나름대로 논리적으로는 일관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일본도 중국에 대한 투자 활동을 제한하고 중국이 던지는 영토 귀속 논의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서로 상처는 크겠지만 쓸데없는 논쟁을 줄이고 정리를 더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히는 것은 중요합니다. 동시에 근거 없는 주장을 유포하는 행위가 국가의 기반을 흔드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강경론도 있습니다. 만약 그 행위자가 외교 공간과 연계되어 있다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하고 중국 영토 안에 있다면 적절한 책임 추궁 수단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반대로 일본인이 중국에서 똑같은 일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보면 답은 이미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키나와를 중국 영토라고 말하려는 듯한 유치한 정보가 퍼지고 있습니다.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오키나와 현지사가 강하게 항의하지 않는 점입니다. 센카쿠 열도 문제도 마찬가지로 현이 중앙정부에 중국 측에 항의해달라고 요구해야 할 대목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오키나와현 지사는 이 점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대만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중국이 오키나와는 중국 영토라는 논리를 내세워 행동을 정당화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주일 미군 기지가 있어 그 시나리오가 쉽지 않다는 견해도 있지만 오키나와 주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본이 중국이 만들어 놓은 정보의 리듬에 끌려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들의 정보전은 겉보기엔 유치해 보여도 SNS에서는 사람들이 금세 유도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더 강하게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외무성이 세계를 향해 더 강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번 수법은 인지전으로 보아도 서툽니다. 일본인인 척하며 일본인도 이렇게 말한다고 보이려 하지만 자막은 어색하고 일본어는 망가져 있으며 영상과의 관련성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 국제사회가 움직일 거라 생각했다면 그만큼 궁지에 몰려 허둥댄다는 증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이 굳이 코멘트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은 옳습니다. 쟁점으로 만들어주는 순간 지는 것입니다. 오키나와가 일본 영토라는 사실은 국제적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의문형으로 만들려는 쪽에 초조함이 그대로 비칩니다. 초조함이 자막에까지 새어나오는 건 말 그대로입니다. 오키나와는 중국 영토라는 영상은 전형적인 정보전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일반인의 SNS 영상을 마음대로 받고 국내용으로 외부의 적을 만들어 여론을 통제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을 이기려는 것이라기보다 중국 내부 통제를 위한 성격이 더 강하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직접 지시가 없어도 일부 세력이 동조할 수 있고 기지 반대나 미일 동맹 비판, 오키나와 귀속 논의 같은 주제가 중국의 표적과 국내 주장과 겹칠 때 이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관방장관이 코멘트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이 옳은 이유입니다. 분노하면 중국이 원하는 대로 흘러갑니다. 차분히 사실을 보는 시민사회가 가장 강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핵심은 일본 정부가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소리치며 맞받아치는 건 쉽지만 결국 상대를 즐겁게 할 뿐입니다. 이번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국제사회가 정확한 이해를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담담히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중국은 일본을 토론의 링으로 끌어들이려 했지만 일본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짜 영상은 가짜 영상으로 남고 세계에 남는 것은 중국이 또 그 짓을 했다는 평가뿐입니다. 거의 자기 발등을 찍은 셈입니다. 일부는 이것을 인지전이자 사이버 전적 정보 공작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대만이 완전히 독립성을 잃는다면 다음은 오키나와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오키나와현 지사의 친중 성향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지전이 오키나와로 번졌다는 것은 우려할 신호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이 영토라고 주장하는 지역들은 전반적으로 논란과 의문이 많은 곳이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정당성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주변국과의 영유권 분쟁이 잦은 사실만 봐도 그렇다는 주장입니다. 조공질서 같은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들이 명나라만 자꾸 끌어오고 다민족 왕조였던 원나라나 청나라는 잘 말하지 않는다고 꼬집습니다. 중국 공산당을 연구할 때 그런 역사관이 뚜렷이 드러나는 좋은 분석 대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무엇이든 자기 영토로 만들어버리는 셈이라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대만은 지금까지 한 번도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였던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중국이 오키나와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일본도 대만은 중국 영토가 아니라고 세계에 더 강하게 알리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오키나와가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려면 먼저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미국에게 이곳은 중국을 견제하는 핵심 군사 거점이어서 쉽게 놓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지 문제에서 미국이 일본에 거의 양보하지 않는 모습만 봐도 중요도가 드러난다는 말이 나옵니다. 중국이 이 주장이 일본뿐 아니라 미국에도 싸움을 거는 꼴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중국이 대만에서 시선을 돌리게 하려고 이시가키는 오키나와 소속, 대만은 중국 영토, 오키나와도 중국 영토 같은 논리를 늘어놓는다고 봅니다. 대만 유사가 오키나와 유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이 연결고리처럼 부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 존립의 위기이며 영토 방위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경고가 옳았는지 이제 현실로 검증되는 국면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은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채널 구독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오늘 뉴스의 오늘 방송은 여기서 잠시 마치겠습니다. 하오늘 뉴스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